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허서윤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하고 교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이번 행사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발표를 유심히 들었는데 좀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빼고 핵심적인 것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과 대동소이합니다. 세부 사업 꼭지들은 지역 사회든 학생이든 뭐 산학 협력이든 간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학교 사업단에서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 좀 그런 것들, 핵심적인 것만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포천 캠퍼스, 남양주 캠퍼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본교는 포천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남양주시가 주로 우리 학교의 어떤 주축을 이제 가지고 있고, 지역 특성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비해서 주요 산업이 이렇게 기간 산업이 좀 이렇게 딱 괄목할 만하게 큰 규모의 대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조금 잘렸네요. 보건의료, 그리고 혹은 우리 말하는 6T라고 6T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BT, IT 쪽으로 좀 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남양주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아직 이렇게 딱히 메인 스트림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거는 아직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군 부대가 많다 보니 우리 대학에 드론 센터가 있고 드론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현재 링크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군 부대와 그리고 농경 지역의 농약 살포, 그리고 항공 드론 통해서 전술 드론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도 수익화도 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BT, NT, CT, IT, ET, ST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대학의 학과와 그리고 뭐 추진 전략에 걸맞는 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BT와 IT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연구는 IT에 해당되는 연구입니다. BT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복잡해서 오늘 제가 이제 IT에 해당되는 발표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른쪽에 포천 캠퍼스에서는 6T 사업보다는 이제 부지를 활용해서 군사용 드론 쪽으로 많은 이제 활동을 벌이고 있고, 교관 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사업하고 그리고 수익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항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제 좀 미시적이긴 하지만 실제 드론을 항공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 군사, 전략 드론 이런 카테고리로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협조가 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은 남양주, 계속 지금 똑같은 것인데 남양주 쪽 그리고 포천 쪽으로 나뉘어서 좀 하고 있다는 것. 같은 학교지만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추고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 부대에서도 이제 뭔가 혁신적인 것을 추진해야 되고,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 같은 분들도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행 성과가 있어야 자신들의 이제 군 부대의 실적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협약뿐만 아니라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에 굉장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대학으로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 특성화 분야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BT, 임상병리학과 그리고 반려동물학과처럼 이런 학과들과 연계해서 BT 사업을 이루고 있고, 이제 IT 산업은 알겠지만 공과대학교 그리고 요새는 보건의료 계열하고 같이 융합적인 특성화 분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저기 각 대학마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이 많던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로스 위드라고 해서 이게 현장 맞춤형 데이터 기반, 뭐 산업 수요 기반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분야에서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참여학과, 비참여학과를 모두 참여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대학의 전략이고요. 그 산업협력혁신에서 오늘 발표드릴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라이즈하고 상관없이 우리 대학이 몇 년 전부터 지역 산업체와 지역 정주 그리고 졸업생들이 지역의 정주에서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과도 그 맥락이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특성화 분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IT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산학협력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간상 넣진 않았는데 사실 이 과제는 캡스톤 디자인 학생 과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 아실 겁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연계해서 이제 산학 공동 연구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PI가 전데 어쨌든 많은 역할을 해주신 건 사실은 헬스앤AI라고 여기 최완석 대표님하고 실제 교수이신데 또 창업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공은하 대표님 이렇게 해서 기업 책임 연구원들이 개발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산학 공동 연구란 것이 원래 대학과 기업의 그 협업을 해서 어떤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 이제 물리치료 파트가 필요해서 임상에서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의원 같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른 병원 그리고 학생들은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조 연구원 학생들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헬스앤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IT 기업과 연결해야 나중에 이제 라이즈 사업이든 국책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창업 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BI라고 하는데 창업 보육센터에 있으면 당연히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헬스앤아이가 그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지금도 아직 사업자 등록증은 역시 있는데 저희 대학의 입주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이자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 다 충족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이제 보시라고 이제 서머리 개발 요약서인데 구체적으로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한글로 바꾸는 게 더 어색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밝혀놨고요. 쉬운 영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요약을 해서 한글로 좀 적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골격을 추적해서 한마디로 동작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 이미 재활 쪽에서는 동작 분석에 대한 것은 그동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요거는 별도의 장비 없이 예전에 바이콘이나 아니면 IMU 센서 이런 센서 없이 센서리스로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동작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그래서 정확도 또한 뭐 물론 전문 원료 장비에 비하면 정확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시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연구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CSV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람이 자기 휴대폰을 켜서 최대 7에서 8m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인식을 해서 실시간으로 내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8개 운동을 선정을 했는데 왼쪽에 표에 보시는 8개 8대 운동이라고 해서 8개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운동만 해도 사람 몸의 어떤 근육의 증진을 대동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동작의 선정 기준은 저희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ACSM이라고 미국 스포츠 의학회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제 미국 최고 권위의 학회인데 이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부 통일해서 이것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인체 측정 좌표라든지 그 인체 그 동작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파이프 프레임워크 안에 블레이즈 포즈라는 동작 추정 인식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딥 러닝 되어 있는 블레이즈 포즈를 사용해서 주로 미디어 파이프 사용해 가지고 포즈 디텍션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고도화적인 측면에서는 별도로 딥러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고 동작 분석에 피드백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 보시면 메인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그 퍼포먼스에 대한 측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센서를 몸에 부착하고 움직여야 동작 분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콘 장비 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대학원생 때 2010년대 1억이 넘었거든요. 뭐 물론 채널을 어디까지 가져가냐에 따르겠지만 전신했을 때 1억이 기본적으로 넘었었습니다. 근데 뭐 1억도 1억이지만 그 장비를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교육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어야 됐고 그 대학원에서 랩에서도 박사과정생이나 뭐 석사과정 한두 명만 실제로 제대로 장비를 다룰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다 보니 뭐 CNN이나 아니면 RNN, 브레이즈 포즈, 미디어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훨씬 더 용이해지고 그 전에 하던 것들이 좀 구식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예전에 이제 동작식 센서로 하던 건데 센서리스 센서 없이 이제 그냥 내가 스쿼트 동작을 하면 스쿼트 동작을 인식해주고 굉장히 인식률이 빠릅니다. 정확하게 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대표님 최한석 교수님 이제 커피숍에서 찍은 건데 주변에 사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휴대폰 카메라에 찍히는 그 방해되는 사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스쿼트 동작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냈던 거는 동작 촬영을 해서 이제 교정 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운동하고 있는지 교정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교정을 하려면 어떤 운동 처방이 있어야 되는지 운동 제시 즉 운동 처방 데이터를 그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저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거고 맞는 거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 특허나 뭐 SCI 논문 몇 편 내면 그게 공신력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하고 퍼블릭 베타 테스터들한테 이제 배포해가지고 사용자 피드백 분석 그리고 이거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게 맞느냐라는 이런 개발자 이제 저희 자체 포럼이죠. 포럼을 통해서 좀 검증하고자 했고 그 사진이 지금 없네요. 아무튼 검증하고자 했고 그 개발자 포럼에 했던 사진들이 지금 없는데 여튼 그렇게 개발자 포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최한석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지금 감사드리고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래 한 30여 명이었는데 탈락자가 있어가지고 83명인가 86명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그 승인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가 완료되면 완료되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 등록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상세 기능을 보시면 여기서 시연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학에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버튼이 이제 위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UI가 지금 좀 어색해 보이시겠지만 이 UI를 개발하는 게 연구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시켰습니다. 어쨌든 스타트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5번 동작을 하죠. 사용자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해도 그 동작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인트 모멘트 측정하고 ROM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자세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이제 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이 연구가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 이거는 지역 사회에서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아무 추가 비용 없이 휴대폰 하나로 물론 스마트폰인데 저사양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 혹은 헬스장에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거나 비용적인 문제, 거리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시는 이런 지역 사회에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든 계층을 이제 타겟으로 했는데 실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발견한 게 여러분도 이제 운동하시다 보면 코치님한테 이제 한번 코치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엉덩이를 더 뒤로 빼세요. 아니면 허리를 펴세요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신 경험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어깨 힘을 빼라는 게 어떤 의미냐? 어깨 내리라는 건지 아니면 엉덩이를 빼고 허리를 펴라는 것이 코치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형상이 저한테 들어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화면을 보면서 영역 구현은 아직 되지 못했지만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코치가 말하는 의미의 어깨 힘 빼라는 거구나, 허리 힘 빼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리가 예를 들어 척추 측만증이 좀 발생했다 그러면 뭐 도수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운동을 통해서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스로 별도의 비용 없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의 잘못 틀어진 자세를 교정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운동 처방학적인 관점에서 아까 ACSM 기준으로 운동 처방을 이렇게 추천 운동을 뭐 일단 보시라고 텍스트로 해놨는데 텍스트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어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했으면 영어로 일관적으로 해야 좀 정확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글이 들어가거나 하면 혹시 또 뭐 한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못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제 운동 처방을 하는 이런 당신은 힙 브릿지를 하면 지금 이 자세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대기할 수 있는 시간 5초만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를 5회를 합니다. 왜 5회까지 해야 되냐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동작을 하면 동작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최소해야 캘리브레이션이 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니시를 누르죠. 오퍼레이터가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평가를 누르면 측정과 평가를 해주고 사람이 손으로 하던 측정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을 누르면 이 사람은 어디가 틀어져 있고 지금 어디가 좀 병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근골격적으로 요건 좀 척추가 휜 것 같다. 다리가 좀 안으로 모이는 것 같다. 스쿼트를 하는데 자세가 발의 보폭이 너무 좁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진단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시해 주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레커멘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운동 처방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운동 이렇게 추천 운동을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제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설명서처럼 매뉴얼처럼 이제 제시해주고 그래서 당시 무릎 각도가 안쪽으로 지금 15도나 꺾여 있어. 보통 뭐 10도 이내는 정상적인 범주인데 15도 이상이니까 당신은 이제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어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들어온 게 거실이 넓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테스트 결과 7에서 8m 정도는 전부 인식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래서 뭐 복지관 이런 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 연구의 범주에는 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달성이 된 걸로 봤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핵심 기술은 뭐 이미 딥러닝 되어 있는 블레이즈 포즈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3D 관절 데이터 분석을 센서 없이 할 수 있다. 비용이 절감됐다는 뜻이고요. 생각보다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시간 문제 같은데 또 내년 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작 인식하는 그 장비 회사들이 이제 좀 타격 입지 않을까 이 말도 많이 했는데요. 맞춤형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헬스장 가서 PT를 받으셔도 되고 헬스장 안 가더라도 집에서 좀 이렇게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또 내가 커뮤니티 가서 헬스장이나 그런 데서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접근성을 즉 향상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대학에서는 수익화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판매를 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할까? 3,000원으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게 하면 4,000원짜리 커피는 마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3,000원짜리 어플은 절대 유료로 다운받는 경우는 드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심어서 수익화 시킬까라고 했지만 광고를 통해서 수익화하려면 최소한 1만 건 이상 다운받아야 되는데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이나 산업화 부분 사업 제안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캡슐 디자인이나 보조공학이라는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 교과에서 적용시켜 가지고 실제 학생들도 참여해서 개발 과정에 참여했고 학생 연구자 주도로 그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제 아침에도 수업 얘기 들었는데 평생 교육, 평생 학습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운동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무회계과 들어왔는데 세무회계과 들어왔지만 동시에 운동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했고요. 예, 교육 실습 장비들이 이제 학교 측 대학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혁신 사업이나 뭐 외부 사업으로 장비를 인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좀 해당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구하면 그냥 이제 루틴하게 하는 논문 3건에 국제 저널 4건 그리고 특허는 국내 특허입니다. 국내로 2건 냈고 특허 출원 1건은 아직 이제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매뉴얼화되고 방대한데 경운대학교하고 협업해가지고 책 전공서적 그 전문서적 2권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성은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포화 상태이긴 한데 진입 장벽이 낮은 필라테스나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이미 포화 상태인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학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IT 쉽게 카피를 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IT 쪽 사업이 전망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경쟁사로 하긴 좀 그런데요. 경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플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역시 물론 저희 연구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 우위성은 좀 떨어지지만 좀 쉽게 배포하고 접근성 떨어진 분들한테 오퍼레이팅이 쉬운 복잡하지 않은 별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그래서 계신 대학에 뭐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혹은 뭐 재활운동학과, 체육학과가들이 있으면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교과과정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산업 공동 연구 이렇게 또 지역 사회 맞춤형 사업 구성 이런 것들의 카테고리를 대학에 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